오늘의 부동산입니다. 한때 군산 집값 상승률 1위를 견인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이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8천억 원 정도였으며 고용 인원은 5천여 명, 인구 증가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에 전구체 등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액과 예상 고용 인원을 산술적으로 비교해보면 군산의 지역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서 대박이 터질지, 땅을 못 산 것이 평생 한으로 남을지 어느 쪽일까요? 2차전지 관련 주식 소식을 보다 보면 거의 광적인 믿음을 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중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2차전지 분야는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것이고 지금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이 2차전지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각종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2차전지 시장의 규모가 2030년이면 2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할수록 소재 시장 또한 동반 성장할 것은 당연합니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4대 소재의 시장 규모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 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2차전지 시장의 버금가는 무려 약 1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리서치 조사가 이미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22년 70조 원 규모이던 소재 시장 규모가 25년이면 121조 원, 2030년이면 192조, 약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새만금은 최근 정부의 2차전지 특화단지 밸류체인에서 광물 가공 및 전구체 생산을 위한 소재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될 전구체는 한 해 800만 대 차량에 들어갈 분량이 만들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새만금 방문 시 언급했던 대로 새만금은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과 소재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중국과 가깝고 항만 등을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 2차전지 소재 생산의 최적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소재 생산 기지로도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중국 메이저 기업들의 투자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새만금은 이미 6조 6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IRA 법안의 세부 지침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질 경우 중국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추가 투자는 더욱 규모도 커지고 투자 기업도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새만금 진출도 더욱 본격화될 것인데 이러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치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새만금 산업단지는 군산 관할입니다. 이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고 결국 2차전지 산업의 집적화는 군산이 가장 큰 수혜 지자체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군산 지역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수준을 떠나서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2차전지 4대 소재의 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19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터리 원가의 50%를 차지한다는 양극재의 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약 108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 가격의 70%를 전구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구체 시장이 약 75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한데요.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극재 점유율은 22년도 기준 26% 수준입니다. 즉 2030년까지 이 점유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양극재 매출 규모는 약 28조 원, 전구체는 약 19조 6천억 원을 올린다는 계산이 가능하고요. 현재 국내에서 소요되는 전구체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액은 무려 97%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죠. 양극재 1톤이면 전구체 1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발표한 양극재 생산 물량은 약 230만 톤. 이 말은 전구체 또한 220에서 230만 톤의 생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발표된 국내 전구체 생산량은 약 70만 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19조 6천억 원의 전구체 시장 중 3분의 1인 6조 5천억 원이 국내 전구체 생산량에 의한 매출이며 이 중 새만금이 32만 톤으로 국내에서 약 50% 점유율 수준이기 때문에 새만금의 전구체 연간 예상 매출액은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3조 2천억 원 수준. 현대조선소의 연평균 매출액은 8천억 원. 이때가 전북 제조업의 12%,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이 조선업 관련한 고용 인구만 5천여 명, 또한 2만여 명의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면서 집값 상승률 전국 1위의 기업을 토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술적으로 전구체의 연간 예상 매출액은 무려 3조 2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존 군산 조선소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투자 유치된 2차전지 기업 규모만으로도 고용인구는 3만 명에 달하면서 군산 조선소의 고용인원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3만 명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유발인구 증가수는 5에서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향후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의 숫자와 생산량 증설에 의해 연간 예상 매출액 그리고 그로 인한 고용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한마디로 앞으로 군산의 경제력과 경제 인구의 증가와 유동성 증가로 인한 경제 규모는 지난 군산의 전성기 시절의 경제 규모를 아득히 넘어서는 경제 규모를 달성할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만금에서 생산하는 전구체 물량을 한 해 800만 대 분량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구체 생산량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90만 톤이 필요합니다. 현재 새만금에서 발표된 전구체 생산량이 32만 톤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3배가량의 증설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연평균 매출액과 고용인구, 유발인구 등이 최근 발표된 수치보다 모두 3배 이상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예전 군산 경기 전성기 시절에 만원짜리가 떨어져도 개도 안 물어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5만원짜리가 떨어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2차 전지 시장은 2030년을 넘어서면 더욱 센 호재가 옵니다. 바로 2035년에 이르면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 모든 신차에 대해 이산화탄소 10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되면 사실상 차량 수요와 공급이 전기 차량으로 옮겨가게 될 것인데요. 2차 전지 수요의 급등 배경은 역시 전기차 수요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연기관 차량이 모두 전기차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수요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고, 역시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35년이면 2차 전지 시장 규모는 무려 8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시장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미 투자를 발표하고 앞으로 투자를 발표할 2차 전지 기업들까지 고려할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에 집중되는 관련 기업들의 매출로 인한 군산의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이 보기에 과연 쪽박일까요? 대박일까요? 연평균 매출 8천억 원 기업으로 군산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요. 연평균 매출 3조 원 이상, 아니 그 이상이 기대되는 2차 전지 기업들이 본격 가동될 경우 군산의 위형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상 동그라미 부분은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일대가 언제든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산업단지로 변경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예상은 미성로의 6차선 개설을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군산 시내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 산업단지 방향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대로로 만들어진 이 미성로, 아직까지 별다른 개발 소식도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동그라미 부분까지 최대 6차로로 개통을 해놨을까요? 바로 산업단지 일대와 군산 시내를 최소 거리로 연결함으로써 동서일직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군산 시내에서부터 산업단지로의 이동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군산 서부권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미성로가 지나가는 삼북동 일대 용도지역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땅은 그래서 앞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주요 물류 이동로로 사용될 미성로의 물류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 도로 주변으로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게다가 새만금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군산산업단지도 더불어 활성화가 되면, 자 보세요. 군산 시내와도 가깝고 일자리와도 가까운 삼북동은 당연히 근로자분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될 것은 분명하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개발 수요도 더욱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발이 더딘 상태이기 때문에 삼북동 일대는 반드시 신시가지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입지 조건이죠. 삼북동 일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지역 토지가 지정되어 있어 도시개발 사업에 매우 유리하며 군산시와도 이웃하여 인프라 이용도 수월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건 두말할 나위도 없죠. 삼북동이 이제는 군산 토지 투자의 핵심 지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새만금 이번 특화 단지 지정 시 2개의 타이틀을 획득한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언급했던 전구체 등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지 외에 배터리 전주기상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재활용 산업의 직접 단지로도 새만금은 사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글로벌 폐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20조 2천억 원, 2050년이면 600조 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그 미래가 기대되는 2차전지 산업입니다. 이미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진입을 발표했거나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이 간절히 원하는 삼성도 새만금에 자리하고 있는 국내 최고 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2대 주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SK도 이 기업과 올해 상업 공장을 국내에 착공하여 운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 공장의 설립지는 대전 아니면 새만금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히 군산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품고 있다는 것이 정말 굉장한 무기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2030년이면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2035년이면 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2차전지 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2차전지 소재 산업이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2050년이면 무려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거점으로도 역시 새만금 산업단지가 선택을 받았고, 이렇게 두 개의 시장 규모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군산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될 곳 군산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땅 하나 사두는 것 어렵습니까? 도시가 될 땅을 상업용 또는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땅을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싶으십니까? 군산은 새만금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탑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특히 군산 삼북동은 군산 서부권의 중심이자 향후 군산 개발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의 부동산은 여러분이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